오늘은 가슴 중앙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숨이 막혀 많이 불안해하셨던 61세 형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형기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초롱님 아버지세요. 키는 173cm에 몸무게는 71kg로 체격은 보통이시고 얼굴색은 검고 노란 편에 상당히 건조해 보이고요. 상담시 형기님은 최근 병원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아 천식 흡입기를 아침 저녁으로 쓰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숨이 좀 더 차는 것 같다며 이게 천식이 아니라 다른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셨어요. 왜 평소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신데다 증상이 심할 때 가슴 중앙이 뭔가 뻐근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숨이 차면서 호흡이 많이 불편해서요. 하지만 천식으로 진단받기 전 심장 초음파나 다른 검사에 이상이 없다 했고 오히려 호흡기 내과에서 기침이나 쌕쌕거림은 없지만 가슴 답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폐활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낮게 나오니 이 정도면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천식 흡입제와 양약을 처방해 주셨다네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듯 느껴지니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셨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딸 초롱이가 자신의 천식은 산소 약사님이 고쳐주었다며 저에게 가보라 권했다네요. 어찌되었든 상담 중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형기님께 제가 그런 증상이 최근에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 오래되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형기님은 그게 한 3년 전 여름에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좀 나아졌다가 여름마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그런데 올 여름부터는 많이 심해져. 하루 종일 힘이 든다고. 특히 저녁에 샤워할 때는 숨이 막혀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하세요. 그럼 이게 공황장애 증상일 가능성도 없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병원에선 공황장애일 수 있다고 말씀 안 하세요? 라고요. 형기님은 그게 여름에 주로 심해지니 공황장애로 보질 않고 1년 전 검사할 때도 아무 이상이 안 나오니 그때 신경정신과에서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근이완제와 신경 발작을 억제한 약을 처방해 주어 1년 이상 먹고 있다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1년 이상 약을 먹는데도 올 여름에 다시 증상이 더 심해졌던 거고 그래서 갖은 검사 끝에 천식으로 진단받아 천식약과 천식 흡입제까지 썼던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증상이 가라앉질 않고 너무 힘드니 자신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푹 쉬셔요. 저는 어째 드시고 계신 약이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혹 약에 의해서도 그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지 몰라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을 모두 가져와 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제 말에 형기님은 곧바로 집에 가셔서 드시는 약을 약 봉지째 하나로 들고 오셨네요. 그리고 그렇게 드시는 약을 정리해 본 결과 순환기 내과약 3알, 신경정신과약 7알, 전립선약 3알, 위염약과 변비약 4알, 어지럼증약 4알, 가끔 인후부염증이 오면 또 4알 이렇게 모두 25알을 드시고 계시네요. 참 최근에 추가된 천식약 3알을 합하면 총 28알을 천식 흡입제와 함께요. 허걱 이렇게 많은 약을 그것도 성분도 하나도 겹치질 않으니 어느 병원에서도 신경 쓰질 않고 스스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처방된 약들을 다 드시고 계시니 어휴 저는 마음이 다 답답해졌네요. 왜 지금 형기님은 현재 속도 쓰리고 변비도 심하시며 어지럼증도 전립선 비대로 소변도 잘 안 나오시고 인후두염은 달고 살면서 목 안쪽이 늘 벌겋고 따끔거리며 가래도 끓고 있어 이 약들을 전부 다 드시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1년 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해준 근이완제와 신경 발작을 억제하는 약에 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전약 그리고 현재 가슴 중앙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천식약과 천식 흡입제까지. 그러니 제가 한숨이 나올 수밖에요. 아무리 병원을 신뢰해 그렇게 드신다지만 약사로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일단 순환기 내과약 빼곤 전부 다 끊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약들 중에는 진액 점액 분비를 억제하고 폐와 기관지의 수축 확장작용을 방해하여 현재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꽤 있어서요. 이 말에 형기님은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또 전립선 약을 안 먹으면 소변도 힘들어질 텐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립선 약이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정신과 약도 근이완제와 신경차단제가 오히려 호흡하는데 더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당장은 제일 힘든 천식 증상을 고치고 이후 몸이 좋아지면 양약은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한 개씩 추가해 드리겠다 안심시켜 드렸네요. 제 말에 형기님은 한약을 먹으면 숨막힘이 금방 좋아질까요? 지금 이 증상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일도 제대로 못 하겠거든요. 하세요.
그러게요. 한약 먹고 천식 증상이 그렇게 빨리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일단 인체의 본래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들은 최대한 먹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소화력을 올려 변을 잘 보게 해주고 폐와 심장을 촉촉하게 자양하면서 끓어오르는 가래를 삭혀주며 흉부에 정체된 기를 풀어 내려준다면 거기에 나이가 있으니 하체 신장 및 혈액의 질을 보강해 진액 생성과 분비가 잘 되게 해준다면 완전히는 아니어도 현재 가슴 중앙 통증으로 뻐근하고 숨이 막혀 호흡이 곤란한 증상은 좀 빨리 좋아질 수 있겠다 생각되네요. 실제 현기님도 한약을 1일 3회 10일분 드신 후 가슴 답답증과 숨막힘이 50% 정도 좋아지셨다 하셨고 10일 정도 더 드신 후에는 아침 저녁이만 좀 힘들고 낮에는 거의 모르고 지냈다고 최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니 오늘은 아침 저녁에도 숨막힘이 거의 없었다 좋아하셨죠. 물론 이렇게 천식 증상이 나아지면서 소화력도 대변도 더 좋아졌으며 소변도 전립선 약을 끊은 것 치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인후두염은 따끔거리고 아픈 건 거의 사라지고 가래가 낀 듯 약간 답답한 증상만 남았고요. 그러니 20일이 지난 지금 굳이 인후부 염증 약도 전립선 약이나 신경정신과약, 천식약이나 흡입제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정 드시고 싶다면 나이가 있으니 전립선 비대를 억제해주는 약은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이번엔 맥박에 대해 언급을 안 하냐고요? 그리고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고요. 사실 처음에 저는 가슴 중앙 통증과 호흡곤란이 도대체 심장 때문인지 폐가 더 문제인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기님의 맥박을 보고 그게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에 72회를 뛰는데 뭔가 활발히 통통 뛰는 게 아닌 뭔가 뻑뻑하게 힘들게 올라오는 게 느껴졌고 소화기관 쪽은 완전히 꽉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졌으므로 현기님은 현재 병이 심장과 폐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중초 소화기관과 간의 기가 막혔고 이게 막히니 상초 즉 심장과 폐의 양기가 하부로 내려가지 못해 흉부의 열기가 적체되고 이게 오후가 될수록 상부로 열이 더 차올라 심장과 폐 모두에 열압이 팽창하여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찬 걸로 이해되었기에 제일 먼저 막혀있는 중초를 풀어주면 여기에 심장과 폐를 촉촉하게 하면서 치바치도 올라오는 길을 잘 내려가게 해주면 숨이 막힌 듯 가슴 답답한 증상은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 확신했네요. 더욱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들과 점액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까지 빠져준다면 기관지의 수축 확장 작용이 정상화되고 폐포와 기관지 진액이 제대로 분비되어 더 빨리 좋아지겠다 판단했고요. 여기에 상초, 즉 흉부열이 내려가니 인후두부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염증화됐던 것도 어지러움도 당연히 덜해줄 수밖에 없네요. 상초의 양기가 하부로 내려가게 되면서 하초 신장과 부신이 이 양기를 받아 다시 활성화되고 한약으로도 이를 강화해주는 약초들이 들어가니 고질적인 변비가 해소되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하초 기운이 강화되어 체력까지 좋아지는 건 더 당연하고요. 그럼 현기님은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천식은 아니었던 거냐고요? 아니요. 천식은 맞아요. 심장에 부담이 왔던 것도 맞고요. 다만 중초 소화기관과 간의 기가 막혀가고 상부로 열압이 계속 차오르면서 폐는 검사에 이상이 나올 정도로 병이 진행되었던 거고 심장은 검사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진행이 덜 되었던 거라면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폐뿐 아니라 심장까지 부담이 계속되어 결국엔 심장에도 이상이 나타나겠지요. 왜 폐는 수축과 확장작용으로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하지만 폐 자체가 심장에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기에 이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심장 근육에 나중에 심장 판막이나 관상동맥까지 문제가 오게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먹는 한약이 사실 폐의 기능뿐 아니라 심장도 보호하고 오래된 비위장의 채기를 풀어주면서 하체 신장과 부신의 기능까지 올려주어 당장의 병뿐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만성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저도 한약의 그런 매력 때문에 그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 동양의학에 푹 빠져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깊이를 더해가고 있고요. 한약으로 병을 고치다 보면 어떤 경우엔 한약만으로 이 정도는 고쳐지겠다 감이 딱 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아무래도 드시고 계신 양약을 점검해서 약 부작용부터 없애고 병을 고쳐야겠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은 그저 마음의 힘듦을 들어드리고 툭 터놓을 수 있게 진심으로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 한약의 효과가 배가 되어 병이 금세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학도 중의학이나 심리상담도 공부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영양제들로 병을 치유하는 원리를 배웠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정말 잘 만든 무기들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통합의학을 연구한 분들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평생 관리받고 어떤 병이든 그 뿌리를 없애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보시길요. 그게 천식이든 면역의 문제든 만성질환이든 뭐든지요. 특히 동양의학으로 병을 치료하면 현재의 병의 뿌리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다른 병들도 분명 예방되니 한약 치료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